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내일 중장기 계획으로 고시합니다. 전북의 국제공항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건 무려 20년 만의 일인데요.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18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3년에 전북의 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타당성 검토를 반영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합니다. 전북의 신공항이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건 신공항을 추진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 절차는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기본 실시 설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항 건설입니다. 올해와 내년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항공수요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한국항공대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수요는 2022년 129만 명에서 2030년 401만 명으로 국제공항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잠재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공항이 들어서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좀 보장은 되는 거죠.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공항 부지와 규모, 구체적인 예산 등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항 부지로는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그리고 김제 화포지구 가운데 한 곳이 유력합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새만금 지역에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잡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각종 기업 유치와 새만금 조기 개발 그리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중국과 일본의 당일 업무가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적자의 허덕이는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역 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15일까지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규모는 전체 인원의 10% 안팎인 3,000명가량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도크의 가동도 중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영 합리화를 할 생각을 전 직원이 해야 되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등도 끄고 깜깜하게 지내야 되고.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의 경우 정규직 750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6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제적인 희망퇴직을 하는 부분이 접수가 되면 노동조합으로 접수하면 그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분명하게 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5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다음 구조조정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또 섣불리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된 옥정호의 개발을 놓고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수상 레포츠타운에 대해 정읍에서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이번에는 임실에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옥정호 수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수상 레포츠타운을 건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카누와 카약 등 수상 레포츠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수질 오염은 없다며 정읍시가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난 99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정읍 씨가 취수 지점이 있는 칠보면 도원천을 편법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정읍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임실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정읍 씨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생활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임실군의 입장을 이해해 보호구역 축소에 동의했는데 이제는 옥정호에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취수 지점이 있는 도원천을 따라 하수 관거를 설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구역 당초 지정할 때 조건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쪽은 유보를 했어요. 입지 제한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기를 했는데 하자마자 수상해서 한다고 하니까. 옥정호 개발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두 시군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깨 종자와 들깨잎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들깨를 이용해 만든 전통식품인 들기름입니다. 나물과 비빔밥 등 여러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들기름에 좋은 효능이 많다고 해서 비빔밥 먹을 때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들기름을 먹인 쥐가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인지 능력은 13%, 공간 기억 능력은 2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 시험에서도 들기름을 먹은 쥐가 옥수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먹은 쥐에 비해 목적지 도달 시간이 가장 빨랐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60%로 식물 기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들기름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들깨 종자에는 당뇨 예방과 미백 효과가 있는 로테올린이, 들깨 잎에는 염증과 치매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산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들기름을 세계적인 고급 식물성 기름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 높은 들깨 품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달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세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학생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3명 가운데 3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급식으로 제공된 돼지고기를 식중독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군산시 대하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8살 임모 씨가 맨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 씨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 씨가 뚜껑이 열린 맨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이 24.4도, 전주는 23.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